정보통신공학과 김희택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학기 박목기초교육대학의 문은호, 김재덕, 조수미 교수님과 함께 교수법 연구 모임에서 수행했던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 챗봇을 사용한 교수법 개발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이 교수법 개발을 하게 된 동기는 2022년 11월 챗GPT가 개발된 후 약 5일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를 돌파할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학에서 교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 있는 교수들이 모여 교육자와 학습자 입장에서 AI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교수법 개발의 범위는 각 교수가 수업에 하고 있는 교과의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저는 데이터 구조를 가리키기 때문에 데이터 구조에서 필요한 코딩을 했고, 문은호 교수님과 김재덕 교수님은 기초 미적분학, 그리고 조수미 교수님께서는 디지털 문화의 이해라는 과목에서 그 활용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수행한 코딩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챗GPT에 의해 생성된 코드가 정말 동작을 잘하는 것인지, 그래서 챗GPT에 쓸모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몇 번의 그 실험을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영문으로 된 것이 한글로 된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복잡한 문제들은 여러 개의 작은 문제로 나누어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챗GPT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파이썬, 자바, C, 그리고 데이터 구조, 알고리즘과 같은 학부 수준의 과목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코딩을 적용하면서 잘 동작하는 예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코드들은 챗GPT가 정확하게 찾아내어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복잡도를 만족하는 정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큐를 구현하라 또는 병렬 정합의 오류를 수정하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인터넷에 다 있기 때문에 잘 정확한 정답을 제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특정한 연산을 수행하라고 할 때는 정확한 동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퀵 정렬이랑 삽입 정렬을 두고 볼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퀵 정렬이 삽입 정렬보다 대부분의 경우 더 빨리 수행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삽입 정렬이 더 빨리 동작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보면은 이러한 특성을 만족하는 배열 A를 1부터 1000까지의 정수 중 임의의 100개의 원소를 가진 배열 A를 만들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문제, 작은 문제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삽입 정렬이 퀵 정렬보다 빠른 경우를 찾는 것과 또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배열 A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동일한 문제가 인터넷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세분화하여 질의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두 문제도 마찬가지로 세 문제에 대해서 답은 나오지만 어떤 경우는 정답이 아닌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는 챗GPT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자의 수요는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위에 그림을 보면은 챗GPT로 코드를 생성하면은 개발자가 하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빠르지만 실제 디버깅을 할 때는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회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그대로 챗GPT에다 이제 입력시키지 말고 여러 개의 작은 문제로 나누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문은호 교수님과 김재덕 교수님께서 수학 기초 미적분학을 위해서 수행하셨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교수님께서는 알렉스라는 AI 기반 학생 맞춤형 교수 학습 시스템의 적용 사례를 연구를 하셨는데요. 이 장에 있는 표들은 알렉스와 비교할 수 있는 국내 대학의 학습 보조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어떤 대학에서 하는지, 그것도
실제 학습 보조 시스템의 이름이 뭔지, 그리고 실제 어떤 내용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목을 커버하는지, 또 그 운영 주체, 운영 인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에 나와 있습니다. 알렉스를 지난 학기에 기초 미적분 강의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학생의 참여 시간과 학업 성취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많이 사용할수록 학업 성취도가 더 올라가더라 하는 말이죠. 설문 결과를 분석해 보니 자율학습에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82.4%로 많았으며 학습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거의 절반 정도의 학생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점이 있다면은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 장 그림은 이제 알렉스에서 문제를 설명하는 화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젠트 x가 8분의 15일 때 sin EX, 코사인 EX, 탄젠트 EX를 구하라는 문제의 해답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는 학생들,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 33명의 참여 시간과 학습 성취도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여 시간이 많으면 학업 성취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교양교육 글쓰기 내용으로 조수미 교수님이 담당하신 디지털 문화의 이해입니다. 이 과목은 인문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과제 수행이나 글쓰기를 할 때 학생들이 챗GPT를 사용하게 되면은 쉽게 표절을 할 수 있는 학습 윤리 위반의 가능성이 대두될 뿐만 아니라 또 교수 입장에서는 공정한 평가가 힘들고 학생은 학업을 소홀히 하게 되는 등의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의 입장에서는 챗GPT 사용 여부를 탐지하는 것이 어렵고 또 그렇다고 챗GPT를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고 제안하는 것 또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필요한 것이 우리가 학생들이나 교수자가 모두 AI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AI 리터러시란 AI의 원리와 기능 한계를 이해하고 AI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AI 리터러시를 통해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연 캠퍼스에서 이 과목을 개설한 거였기 때문에 자연 캠퍼스에 있는 우리 이과 학생들의 특성을 조금 요약해 보면은 일단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과 또 AI에 대한 인지도나 사용 경험도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리터러시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강의, 또 실습과 토론, 개발 과제를 수행한 후 강의 설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AI 리터러시 체득 여부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성과로는 실습, 토론에서 협업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AI에 대한 이해를 확장함으로써 우리가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 보니까 기대 이상의 AI 기술에 대한 자발적인 이해와 윤리의식을 보여줬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을 통해서 느꼈던 제약이나 또 어떤 제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겨우 한 번 이제 시행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 충분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한번 해봐야지 우리가 그 결과를 축적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찰을 할 수 있는데 한 번에만 했었던 것이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우리가 그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더 소규모 단위에서 학생끼리 또 학습자와 학생과 교수끼리의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했었는데 우리가 강의가 좀 소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환경을 피드백이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이번에 챗GPT 또는 이제 AI를 이용한 어떤 학습 도구 그런 걸 사용한 것을 우리가 코딩, 교양 수학, 글쓰기 등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서 그 결과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학습자와 교수자 간에 모두가 AI 리터러시 함양을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일 큰 발견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분야에 따라서 완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가 오늘 당장 AI를 적용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어떤 분야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글쓰기와 같은 분야는 조금 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좀 더 어떤 경험이나 연구를 통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 환경인데요. 강의실에서 학습자와 교수자 그리고 학습자 간의 피드백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AI 리터러시를 고양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는 이러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좀 힘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